오늘은 엑셀에서 맞춤이라는 기능과 서식 복사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과정을 시작으로 해서 내용을 펼쳐갈 겁니다. 지금 요 두 번째 줄에 자세히 보시면 제목이 들어있는데 이 제목을 셀이 여러 개가 있죠. 셀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 KY, SH 이런 것도 자세히 보시면 5줄씩 들어가 있어요. 5줄씩. 그 다음에 영업사원은 12명이다 라고 써 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놓으면 좋을까요? 요 중간에 놔야 되겠죠. 그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놓으면 딱 돼요. 그렇죠?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잖아요. 요거처럼 이렇게 해줘야 보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번 블럭 잡아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많은 걸 해야 되느냐. 불편하다. 그래서 얘를 선택해 놓고 작업한 얘를 선택해 놓고 여기 보면 빗자루 그림이 있어요. 빗자루 그림 서식 복사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지 찾으셨어요? 그 빗자루 그림을 한번 클릭. 일단은 얘는 병합을 해놔야 돼요. 얘가 보기 좋은 거야. 그랬더니 나머지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어떻게 했니? 너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했지? 그래? 그러면 내가 니들 거 너 거 뺏겨가도 되겠냐? 그걸 마음대로 해라. 서식 복사 눌렀잖아요. 그렇죠? 아니 서식이 아니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렀죠? 얘를 서식 복사 눌렀잖아요. 그리고 이 SH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마우스로 딱 떼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얘들 똑같이 됐을 거야. 그렇죠? 요렇게 블럭 잡아 있는 애들을 서식 복사 한번 눌러주고 그 옆에 12라고 적혀 있는 숫자 있죠? 거기다 클릭하면 돼요. 드래그 안 해도 돼 이제는. 왜냐면 1대1로 옆으로 갈 거니까. 그대로 얘들도 적용될 거예요. 하셨어요? 예. 자, 다시 보세요. 이만큼 다시 블럭 잡고 이만큼 블럭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면 어떻게 된다? 다 원래대로 뜯어져요. 자, 이제 요령이 생기면은요. 얘네들을 병합할 거예요. 요거 KY. 자, 얘네들을 병합을 하고요. 요것들을 또 병합할 거예요. 요거를 요렇게 옆으로 병합할 거야. 아니 얘들을 복사한 거 여기 서식 복사 눌러주고 여기다 클릭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두 개를 이 아래 동네에다 쭉 서식을 붙여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를 서식 복사 눌러주고 SH9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해주면 요 두 개씩이 짝짝짝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거 하나 한 거를 아래에다 적용했고 그렇게 왼쪽에 적용한 거를 오른쪽에 적용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쉽게 하는 거를 찾아봐야 돼. 연습을 해서. 예. 그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하는 기능이 어려운 거는 아니고 이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다가 노란색을 칠했어요. 노란색 어딘지 아시겠죠? 빨간색으로 제가 글자를 넣었어요. 가운데 맞춤을 했어요. 가운데 맞춤. 그랬더니 나머지 애들이 야 너 이쁘다 멋있다 그러는 거야. 너 어떻게 했니? 야 너 어디서 가서 머리 해갖고 왔는데 이렇게 예쁘냐 이거지 한마디로. 그랬더니 이제 나머지 애들은 뭐냐면 요 위에 있는 애한테 너무 예쁘니까 물어봤지. 어떻게 꾸몄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미고 이렇게 해서 꾸몄어 라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꾸밀라고 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그럴 때 요거를 뺏겨오자 이거야. 우리 미용실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모델들 멋있는 사람들 헤어스타일 쫙 있잖아. 그럼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잖아. 옛날에 이영애 씨 헤어스타일 해달라 했더니 전원주 씨 모습이 나왔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예, 자 얘를 모양 복사 한번 눌러요. 빗자루 그림 누르고 다른 데다가 이렇게 빗자루를 이렇게 움직여주면 이렇게 모양 블럭을 잡아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잖아 이렇게. 얘 똑같이 뺏겨왔잖아. 그랬더니 이제 세월이 지나가니까 안 이쁘단 말이야 이제. 얘를 원래대로 돌려야 돼. 어떻게 돌려요? 여기 꾸민 거를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빠마한 거 풀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하는 요령. 자, 블럭 잡으시고요. 여기 보면 지우개라고 있어요. 지우개. 지우개라고 옆에 있어요. 오른쪽으로. 있어요? 이때 서식만 지우면 돼. 서식. 서식이 뭐라 그랬어요? 꾸미는 거. 내용 말고. 그냥 서식을 지우면 쌩얼이 되는 거지. 쌩얼. 원래도 돌아가는 거야. 지우기에 가서 서식을 지우면, 내용을 지워주면 안 되죠? 서식만 지우면 이렇게 쌩얼로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 자, 그 다음 얘. 얘는 지금 이 사이에 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병합하는 게 좋을까? 병합하면 어떻게 돼요? 셀이 하나로 합쳐졌잖아. 셀이 합쳐진 것보다는 얘가 여기에 온 것처럼 셀은 그대로 살아있고 얘가 가운데 온 것처럼 하고 싶은 거야. 자, 블럭을 잡아주고요. 책에서는 요걸 누르라고 돼 있어요. 맞춤이란 글자 찾으셨어요? 그 옆에 화살표 하나 있죠? 대각선 방향으로 된 화살표 조그만 거. 맞춤 설정이라고 하는데 얘 한번 눌러보세요. 이거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거? 우리 셀 서식 할 때 배우지 않았어요? 자, 맞춤. 자, 여기 보면 가로. 일반이 아니라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라는 게 있어요.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블럭을 잡았잖아요. 선택을 해놨잖아요. 요 안에 글자가 가운데로 쏙 들어가. 해보세요. 셀을 병합한 거랑 똑같이 결과가 보여요. 근데 자, 셀을 병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자, 보세요. 셀을 병합하면은 얘가 이렇게 돼요. 셀이 하나야, 하나.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 어떻게 돼 있냐면 셀들이 다 살아있어. 그런데 요 제일 앞자리에 글자가 보여. 글자는 앞에 있어요. 글자는 앞에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데 화면에 보일 때는 중간에 보이는 거지. 그럼 에이 똑같잖아요. 겉으로 봐선 똑같잖아요. 그러잖아. 겉으로 봤을 때 똑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여기를 선택한다고 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칸을 선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는 칸이 살아있는데 얘는 칸이 없잖아요. 통합되어 있잖아요. 그럼 칸을 선택할 때는 이렇게 셀을 병합하면 오류가 나요. 병합했더니 글씨가 없어져 어? 버려. 글씨가 없어져 버려. 글씨가 없어진 게 아니라 글씨는 살아있어요. 셀을 병합을 했을 때 자, 얘를 병합을 한 걸 해제하면 글자가 여기 있고 병합하면 다시 살아나거든요. 우리가 병합을 할 때요. 여기 6을 누르면 안 돼. 이렇게. 여기 2번 줄을 블럭을 잡고 병합을 하면은요. 글자가 안 보이는 거 있죠? 왜냐면 이 6번째 줄이 A, B, C 칸이 16,000칸이거든요.
그 이 줄을 통째로 블럭을 잡았으니까 16,000개의 칸의 가운데로 가 있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칸만, 필요한 칸만 잡아야지. 필요한 칸만 잡아서 병합을 해야지. 이해되시겠어요? 예, 무조건 하면 안 돼. 무조건 하면 안 돼. 자, 지금 71쪽에 나와 있는 게 가운데에다 맞추겠다. 어떤 애는 오른쪽에 맞추겠다. 이런 거. 작성일자 같은 거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작성일자. 여기 얘는 날짜가 오른쪽에 갔고 글자, 요 작성일자는 왼쪽에 왔죠. 원래 얘는 글자니까 왼쪽에 가는 게 맞고 날짜는 오른쪽에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얘가 붙어 있는 것처럼 하려고 그러거든.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보내고 날짜는 왼쪽으로 보내야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꾸며 보시는 거지. 왜냐면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보세요. 여기다가 작성일자라고 쓰고 여기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짜를 쓰면 어떻게 돼요? 날짜를 이렇게 써주면 2013년 09월 20일 이렇게 쓰면 이 날짜가 아니라 이건 글자가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글자고 얘는 날짜잖아요. 얘 두 개를 살리려고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원래가 왼쪽에 있는 애고 얘는 원래가 오른쪽에 있는 애니까 서로 딴 데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를 오른쪽에 붙이고 날짜는 왼쪽에 붙이면 마치 딱 봤을 때 두 개가 나란히 하나처럼 보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꾸미는 기능이죠. 예.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애들 자세히 보세요. 여기 분류나 여기 제품수 이런 거 있잖아요. 분류. 이 분류는 어떻게 와야 돼요? 요 C라는 칸 있잖아. C라는 칸. 얘는 가운데 오면 좋죠. 가운데 오면 좋잖아. 그렇죠. 근데 잘못하면은 이 글자가 가운데 있다가 삐져나가기도 하죠. 다시 요 제품수 있잖아요. 자, 분류를 이렇게 가운데다가 놔주면 보기 좋고, 그 다음 여기 실적은 어떻게 되냐면 실적은 백분율 아니에요? 백분율? 0.6162 이렇게 써 있는 걸 봐서는 61.6% 이거잖아요. 네. 이걸 그렇게 보여줘야 보기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블럭을 잡고 여기 표시 형식에 가시면 백분율 퍼센트가 있습니다. 퍼센트기호 찾으셨어요? 네. 한번 누르시고 그 옆에 컴마 옆에 보면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하나 있습니다. 자릿수 늘림. 그거 누르면 61.6% 하고 이렇게 소수점이 하나 생길 거예요. 계속 누르면 막 더 생기면 안 되고 그때 줄여야지. 오른쪽에 있는 걸 눌러서 줄여야지. 자, 그러면 얘를 보세요. 얘를 오른쪽에 있는 실적에도 거래처 실적에도 붙여줘야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다시 블럭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누르지 말고 얘네 거 실적에 있는 거를 모양 복사 눌러서 빗자루 그림 요 실적 거래처에다 클릭하면 요 실적에 있던 내용이 요 거래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 몇 프로. 해보셨어요? 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제품수, 목표 콜, 실행 콜 이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거래처 TGT 이전 거래처 있죠. 얘를 한꺼번에 블럭을 잡으려면 왼쪽 거 블럭 잡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거래처 얘를 블럭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또 블럭 잡으면 되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블럭을 잡으면 왼쪽 동네, 오른쪽 동네. 자, 이렇게 블럭을 잡고
이쪽을 블럭을 잡으려고 마우스로 블럭을 잡으면 이쪽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먼저 블럭을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가 키보드에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 걸 누르셔야 돼요. 오른쪽 컨트롤 키는 안 돼요. 왼쪽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 오른쪽 영역을 다시 블럭을 잡아요. 그 다음에 쉼표 스타일, 백분율 옆에 있는 쉼표 있죠, 쉼표. 그걸 한번 눌러주면은 어떻게 된다? 오른쪽이 살짝 떨어지고 1000 단위마다 숫자가 4자리가 넘어가면 이제 1000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쉼표가 중간에 콩콩 찍혀요. 보통 숫자는 요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다 해결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네 번째 줄 있죠. 네 번째 줄. 이 네 번째 줄. 이 네 번째 줄은 가운데죠.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잖아. 글자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블럭을 다 잡아서, 이렇게 블럭을 다 잡아서, 지금 뭐가 없냐면 가로 세로 선이 없잖아요. 테두리 선이. 자, 가가 옆에 보시면 테두리 선이 있어요. 그 화살표 누르시면 모든 테두리, 그러면 선이 쫙 그려지죠. 그럼 보기 좋은 보고서가 되는 거예요. 74쪽을 보시면은 요렇게 보고서라는 안에 알맹이에다가 이렇게 블럭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테두리선 좀 전에 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목도 좀 블럭을 잡으면 블럭 잡아서 테두리를 두르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테두리에는 얇은 테두리가 있고 굵은 테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굵은 테두리 둘러주면 타이틀에는 굵은 테두리를 넣어주는 게 좋고, 그런데 지금 불편한 게 뭐냐면요, 제목이 하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본문이 들어가는데 세 번째 줄에 작성일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어진 거야. 이어졌다고. 이어지면 되게 불편해요. 자, 4번 줄에다 놓고요. 오른쪽 눌러서 삽입 눌러보세요. 4번 줄에다 놓고 오른쪽 눌러서 삽입을 누르면 빈줄이 하나 들어갈 겁니다. 또 3번 줄에다 오른쪽 눌러가지고 삽입 누르면 위에 빈줄이 하나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빈줄이 이렇게 꾸며 들어가서 보기 싫죠? 색깔이 들어가서. 다시 보세요. 3번 줄에다 놓고 오른쪽에 눌러가지고 삽입을 누르면 빈줄이 하나 생겼잖아요, 위에. 근데 이 빈줄이 보기 싫잖아요, 이게. 색깔이 들어가서. 이거 어떻게 없애면 돼요? 그리고 유난히 높잖아, 얘들은. 왜냐면 이 2번 줄을 따라왔거든. 그럼 여기다 블럭을 잡고요. 자, 지우개로 들어가서 서식 지우개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서식 지우개 누르면 그 세 번째 줄에 들어가 있던 색깔, 글자의 크기, 글꼴 모양, 이게 다 사라지고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를 시키냐면요, 제목은 제목으로 따로 둬야 되고 본문은 본문대로 따로 둬야 돼요. 그래야 여기다 놓고 전체 선택 컨트롤 A 누르면 딱 얘만 선택되거든. 그런데 아까처럼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 붙어있으면 전체 선택하면 이렇게 다 들어와. 이렇게. 얘들은 분석할 거 아니에요. 여기만 분석할 거거든. 여기만.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문서를 만드실 때는 제목을 따로 만들고 본문을 만들 때는 제목하고 떨어져야 돼요. 붙어서 쓰시면 안 돼. 제 얘기가 아직은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엑셀을 한참 하시다 보면 왜 떨어져야 되는지 이유를 알겠다라고 본인이 느끼실 때가 있어요. 고생을 좀 해보시고 나면. 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테두리선을 둘렀고요. 다른 거는 뭐가 있으면 좋을까? 굳이 여기 여기가 지금 소개잖아요. 소개. 그럼 여기다가
색깔을 좀 넣어주면 어떨까? 이런 색깔을 넣어주면, 이렇게 색깔을 넣어주면 어떨까? 이런 색깔을 넣어주면 소개마다 괜찮아 보일 것 같은데. 그럼 여기만 색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색깔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소개란을 블럭을 잡아서 서식 복사 빗자루 그림 눌러주고 여기다 소개를 이렇게 해주고 또 서식 복사 눌러서 여기도 한번 비벼주고 또 서식 복사 눌러서 서식 복사는요 여기저기 명령이 안 들어가요. 한 번에 쫙 들어가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서식을 복사를 해서 아랫줄에다 한번 매겨주고 아랫줄에 있는 서식을 또 서식 복사 눌러서 그 다음 줄에다 매겨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소개란만 색깔이 이렇게 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줄이 그러면 좀 보기 좋게 꾸밀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6쪽을 보시면은 아까 그 제품 수라든지 목표 콜이나 실행 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숫자지만 실적이라든지 실적 거래처 실적이라든지 콜 실적 같은 경우에는 100% 백분율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반 숫자로 아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일반으로 돼 있었을 때는 이게 보기 싫었다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백분율로 바꿔주고 자릿수를 하나 늘려라. 그래서 몇 점 몇 프로 이렇게 보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보기 좋은 거죠. 근데 단점이 뭐냐면 아까 이 숫자들은 쉼표 스타일을 찍었잖아요. 쉼표 스타일. 그랬더니 오른쪽에 살짝 떨어졌지 않습니까? 얘는 안 떨어졌죠. 자, 그럼 보세요. 이만큼을 블럭을 잡으셔서 100%로 바꾼 건 좋은데 오른쪽 벽이 붙어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여기 맞춤 그 화살표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르면 요렇게 뭐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가로 일반이라고 돼 있나요? 오른쪽으로 보내시고요. 들여쓰기를 하나로 해보세요. 오른쪽 들여쓰기 하나. 오른쪽으로 들어간 오른쪽에 한 글자 떨어졌나 보세요. 자, 맞춤이라는 거 화살표 누르는 게 셀 서식이에요. 맞춤 서식을 꾸미는 건데 아까 얘가 일반으로 돼 있었잖아요. 일반. 그러니까 숫자는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가는 건 맞아요. 오른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오른쪽에 살짝 떨어지면 좋겠어. 물론 가운데 맞춤을 해도 돼요. 그런데 가운데 맞춤을 하면 불편한 게 뭐냐면 얘들은 다 두 자리점 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은 없는데 세 자리가 나올 수도 있고 한 자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두 자리가 아니고. 그러면 삐뚤삐뚤 나오거든요. 그래서 맞춤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가로를 일반으로 놓지 말고 오른쪽 들여쓰기를 선택한 오른쪽으로 가라.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 오른쪽 맞춤한 거랑 똑같은 건데 여기 들여쓰기라는 게 있고 들여쓰기 이거를 1로 바꿔주면 그리고 확인 누르면 오른쪽에 한 글자가 떨어진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럼 얘를 그대로 실적 거래처에도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양 복사 눌러주고 실적 거래처를 비벼도 되고 클릭을 해도 돼요. 위에다. 그러면 얘랑 똑같은 크기만큼 그대로 적용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세 자리점 한 자리, 왼쪽에는 두 자리점 한 자리니까 가운데 맞춤을 해도 나쁘지는 않는데 보통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자리점 한 자리, 세 자리점 한 자리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들쑥날쑥거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숫자는 오른쪽에다 맞추는 게 좋다. 예. 그래서 보기 좋게 만들어야만이 상대편들도 읽을 때 쉽다. 아까 제 데이터 보여드릴 때 어떻게 했었어요? 양이 글자가 작아서 그런 거지
다 오른쪽 맞춰가지고 세 자리마다 구분 기호 넣어주고 다 보기 좋게 해놨거든요. 그 이야기가 지금 7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예, 78쪽까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데이터를 지울 때 이거를 만약에 지울 거야 이거를. 그러면 여기에서 지울 때 서식을 지워라 그러면 값만 갖고 있는 거지. 값만. 쌩얼이 된 거지. 쌩얼. 이렇게 된 거고, 만약에 여기다 지울 때 내용만 지워라. 그게 딜리트 키 누른 거야. 딜리트 키, 딜리트. 그런데 나는 이 칸 자체를 없앨 거야. 그러면 오른쪽 눌러서 삭제를 누르면 통째로 삭제가 되죠. 근데 삭제하실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렇게 블럭 잡아서 삭제하는 거하고 I라고 하는 칸 자체를 삭제하는 거하고 달라요. 중간에 있는 걸 삭제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얘를 빼버리는 거잖아. 빼면 오른쪽에 있는 애가 메꿔 올지 밑에 있는 게 땡겨 올지 모르잖아요. 삭제를 누를 때 자, 왼쪽으로 밀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밀기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거래처라는 글자, 이 데이터가 일로 온다고. 통째로 온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삭제를 할 때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 있는 애가 딸랑 오르는 거야. 밑에 있는 애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를 삽입을 누르세요 그랬는데 6번에다 놓고 오른쪽 눈으로 삽입을 누르면 빈줄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6번 여기 팀이란 글자에다 삽입을 누르니까 아래로 밀기? 그러면 얘가 내려가지. 이렇게 내려가지. 층진 것처럼 내려가지. 그렇지. 그럴 땐 어떻게 한다? 삭제를 하는 거야. 삭제. 그럼 이제 위로 올리면 되죠. 들어 올리면 얘가 다 밑에 있는 게 하나씩 또르륵 같이 올라와요. 그리고 네. 선생님 가운데 맞춤하고 병합을 하면은 그 줄은 다시 병합을 하면은요. 자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을 병합을 하잖아요. 이렇게 병합을 하면 얘네가 하나가 돼. 하나. 그럼 나머지는 사라지는 거야. 얘들이 있었잖아. 얘들. 이 중에서 처음 거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사라지고 처음 거만 남아요. 여기 써 있잖아. 맨 위에 있는 것만 남고 나머지는 사라진다고.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쪽에 있는 KY는 어땠어요? 어차피 내용이 밑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병합을 해도 상관없는데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병합하면 큰일 나죠. 난리 나지. 한글에서는 병합을 하면 셀이 하나를 합치면서 내용은 다 살아있어요. 아래 한글은 그렇게 돼 있는데 엑셀은 안 그래요. 처음 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보시면 스스로 알게 돼요. 그러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거든. 그 스파르타식 교육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야, 가시밭에 가서 뛰어놀지 마라. 가시 찔린다. 근데 가서 찔려보고 나면 안 간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지금 팀별 영업 보고 KP 보고서 있잖아요. 그 부분을 아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했거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면 얘가 한 칸이 돼요. 그냥 한 칸. 근데 그 부분이 다시 블록은 안 잡아집니까? 아, 블록이 아니지. 하나지. 이제는 하나. 그 블록이 잡혔지. 하나로. 다시 누르면 다시 여러 개로 돼요. 이렇게. 여러분 병합하면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 테두리를 만들라니까 블록이 안 갈라져. 아니지. 클릭하면 병합 블록이 된 거라고. 클릭하면 선택이 된 거라고. 자 보세요. 클릭하면 되잖아. 여러 개를 클릭할 거냐 하나를 클릭할 거냐 하는 거지. 여러 개는 드래그를 하는 거고 하나는 클릭하면 되잖아요. 그냥 클릭하면 돼요. 얘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어지는 내용은 교재 79쪽에 나와 있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이해하기라고 나온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가 서식이라는 말을 공부했었어요. 그렇죠? 서식. 서식이 뭐라 그랬죠? 꾸미는 기능이라 그랬어요. 꾸미는 기능. 가장 많이 꾸미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꼴.
색상, 크기, 뭐 굵게, 밑줄, 뭐 기울이기, 왼쪽, 오른쪽, 가운데 맞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뭐 병합하는 거 이런 거 아까 봤었죠.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꾸미는 기능이. 근데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더 많아요. 아까 이런 것도 했었어요. 숫자 같은 경우에 쉼표 스타일을 아까 했었고요. 백분율 스타일도 했었죠. 백분율. 아까 백분율은 뭐 했었어요? 그 퍼센트 기호 나온 거. 쉼표 스타일은 아까 컴마 나온 거. 근데 백분율 하고 나서 뭐 했어요? 소수 자릿수 한 자리 늘리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늘리기 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것도 다 서식이에요. 오른쪽 하나 띄어쓰기 이런 것도 서식이고. 그런데 이런 서식은 이제 시작일 뿐이야. 엄청나게 많아요. 날짜 같은 경우도 보세요. 날짜 같은 경우에는 년, 월, 일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년, 월, 일, 요일로 구성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를 할 수 있냐면 월일로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월일로 이렇게 연도는 빼고. 하여튼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시간도 그렇고, 시간도 오전 오후로 구분할 거냐 24시간으로 표현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예. 자, 우리 교재 79쪽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중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샵. 네. 그다음에 0, 물음표, 골뱅이, 소수점, 쉼표, 따옴표, 쌍따옴표, 겹따옴표라고 불리는 거. 뭐 G/ 표준, 화폐 단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날짜와 시간에 사용되는 코드에는 YY 이어 연도라고 하는 거의 줄임말. 그 다음에 뭐 M이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 다섯 개냐, DDD, A 세 개, A 네 개, 뭐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 자 보세요. 견적일자란 글자하고 날짜가 있는데 구분되어 있죠. 아까 우리 샘플 중에는 얘를 붙여도 된다라고 했었어요. 맥락상. 근데 여기는 구분시켜놨죠. 자, 2013년도 12월 10일인데 이게 무슨 요일이에요? 모르잖아. 요일도 넣어주면 좋잖아. 요일도. 그럴 때는 여기 표시 형식이라는 화살표 보이세요? 아까 맞춤에 있는 화살표 눌러도 돼요. 컨트롤 1번 말씀드렸나요? 왼손 가지고 엄지 검지를 이용해서 컨트롤 1 누르는 거. 그게 셀 서식이에요. 이게 셀 서식이라고. 그 중에 글꼴에 있는 화살표 누르는 거나 맞춤에 있는 화살표 누르는 거나 표시 형식에 있는 화살표 눌러나 다 똑같아요.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컨트롤 1번이에요. 왼손 가지고 하는 컨트롤 1번. 이때 표시 형식에 들어와서 딱 들어왔더니 어머 당신 날짜군요. 당신 날짜 맞죠? 라고 여기 써 있잖아. 날짜라고 돼 있잖아. 근데 난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은 거지. 사용자 지정에 왔잖아요. 지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요? 형식이 Y 4개, M 2개, D 2개로 돼 있죠? 자, 형식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형식이. 이 형식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2020년 12월 05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020년 12월 31일 이렇게 나오는 거고 2020년 01월 01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연도 4자리에 월 2자리, 날짜 2자리.
지정에 가서 어? 사용자 지정에서 3주 치고 누른 거예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여기 지금 형식을 보시라고. 형식 뭐라고 써있는. 지금 사용자 지정을 딱 누르니까 YYY-MM-DD라고 써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이거는 응? 자, 여기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이거 돼 있다. 년월일. 한자로 년월일, 우리말로 년월일 돼 있는 거 있어요? YYY 년 MM 월 DD1 이런 거. 네. 그럼 얘를 선택하고 확인 눌러 보세요. 어떻게 되나? 나왔어요, 이렇게? 네. 응. 다시 컨트롤 1번. 엄지검지를 이용하세요. 엄지검지. 예. 다시 YY-MM-DD 있죠? 그러면 형식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 거예요. 괄호 열고 A 괄호 닫고. 얘를 이렇게 바꿔주라고. 이렇게. 해보셨어요? 바꿔보셨어? 그건 얘는 뭐냐면 2020년 12월 오늘 0551 같으면 토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야. 요일도 나오게 하는 거지. 화요일이었나봐. 2013년 12월 10일이 화요일이었나봐. 요일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우리가 날짜는 년, 월, 일로 돼 있는데 그 년월일 안에 요일이 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일 계산법 아세요? 날짜를 딱 주면 그 날짜가 무슨 요일 하고 계산하는 거 아세요? 몰라요. 저도 어쩌다 그거 계산하더라고. 엑셀 하는 사람들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가 서식에다가 AAA만 넣어주면 괄호는 괄호 그대로 나오는 거고.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를 하나 더 붙이면 뭐가 되냐? 이게 이거는요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A 4개를 쓰면 3개를 쓰면 월, 화, 수, 목 이렇게 나오는데 A 4개를 쓰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 이렇게 나와. 이거 다 공방에 올라가요. 자, 그러니까 견적일자가 2013년 12월 10일인데 이날이 화요일이었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 금액이 있어요. 금액 합계 금액 여기 숫자 보이죠? 자, 뭐와 뭐를 더하라고 돼 있어? 얘와 얘를 더하래. 얘와 얘를 더한 게 얘 아니야? 얘가? 얘를 여기다 넣었다고? 얘가 얘래. 그쵸? 자, 이 두 개를 더한 게 이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청구 금액이죠. 이거 이제 부가가치세 별도로 계산한 거니까 원금에다가 부가세 포함시켜 가지고 이게 금액이라는 거죠. 그렇죠? 얘가 원래 여기 기타가 아니라 일반으로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해보세요. 여기다 클릭하고요. 오른쪽에 보면 표시 형식 위에 기타라고 써있죠. 그 화살표 눌러서 일반을 가보세요. 일반. 원래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 숫자가. 근데 그거를 이렇게 우리말로 보여줬죠. 우리말로 보여줬잖아. 얘는 화폐 단위가 찍혔고 얘는 화폐 단위가 찍혔고 얘하고 얘는 같은 내용인데 그럼 얘를 어떻게 꾸미느냐? 컨트롤 1번. 요 합계 금액에다 클릭해놓고 1252만 4050원짜리에다 클릭해놓고 컨트롤 1번 누르면 이렇게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잖아요. 이때 기타로 가보시라고. 기타. 숫자 한자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그거 누르고 확인 눌러보세요. 금융에서는 이 한자 안 쓰죠? 금융에서는 이 한자 안 써요. 셀 서식 들어가면 한자 가진자라고 있어요. 가진자.
똑같이 컨트롤 1번 들어가서 한자 밑에 한자 가진 자라고 있어요. 금융에서는 이런 한자를 써요. 과거에, 지금은 한자를 안 쓰고 우리말로 쓰지. 일자, 이자, 삼자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 한자 외우느라고 은행 가서 뭐 돈을 찾으려면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은행에 못 가는 거지. 근데 웃기는 게 뭐였냐면요. 예전에 신문에 난 기사거리 중에 젊은 사람이 돈을 찾으러 온 거야. 근데 한자를 착착착 써갖고 낸 거야. 그 직원이 이상하다 하고 벨을 눌렀어. 그 직원들 책상 아래는 벨이 있어요. 경찰로 연결되는 벨이.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몰래 들어와서 이 남자를 잡았는데 간첩이야. 북한은 한자를 쓰거든. 북한은 한자를 쓰니까 젊은 사람이 한자를 능수능란하게 쫙 쓰니까 걔는 태어날 때 그걸 배웠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못 썼단 말이야. 떠듬 쓰고 이렇게. 그게 예전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 이것도 있어요. 한글. 했어 이렇게? 합계 금액하고 떴잖아. 얘는 뭐예요? 얘는 원래 일반 이거였었는데 여기 보면 여기 퍼센트 백분율 왼쪽에 보면 돈 표시 있어요. 동전 그림. 그럼 딱 이렇게 줘. 화폐 단위가 찍혀. 찍히죠, 그렇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얘네들 보세요. 얘네들은 원래 사용자 지정이 아니라 뭐였냐면 일반이었었어요. 일반. 오른쪽 이렇게 오른쪽 맞춤으로 돼 있던 애들이거든. 그런데 수량은 이 책에서 가운데로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수량도 양이 많을 수 있잖아. 2,000개, 3,000개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이렇게 다 블럭을 잡아서 아래까지 블럭을 잡아서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되지. 쉼표. 표시 형식에 가면 퍼센트 옆에 쉼표 있잖아요. 이걸 눌러주면 오른쪽에 살짝 떨어지면서 어떻게 된다고? 천 단위마다 구분교가 찍혔잖아. 이렇게. 여기는 왜? 앞에 수량하고 단가를 곱해야 되는데 아직 수량과 단가가 없으니까 곱하나 마나 0이지 0. 이건 세금 계산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빼기로 보인 거야. 빼기 0인데 빼기로 보인 거라고. 자, 이렇게 해서 아래에 있는 두 숫자를 더한 게 여기는 합계 금액이고 우리말로 이렇게 써도 되고 그거를 숫자로 써줘야지. 금융에서는 여러분 은행에서 돈 찾을 때 어떻게 써요? 왼쪽에는 우리말 안 써도 숫자만 얼마큼 돈을 내고 찾아라. 그럼 찾겠다라고 하면 은행에서 찾아주잖아요. 그러면 전표를 입력하거든 직원이.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찍혀 나와요. 대충 우리가 숫자만 알아보게 써주면 계좌번호하고 직원들이 알아서 해주는 거지. 근데 엑셀은 내가 대충 하면 안 되죠. 일일이 다 맞춰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중에 이제 날짜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자, YY는 뭘까요? 두 자리만 보이라고 연도를. 70년, 50년, 뭐 08년, 지금 20년 뭐 이렇게 두 자리. 그 네 자리 쓰는 게 보기 좋잖아요. 1920년인지 2020년인지 알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제 M은 뭐예요? M.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0월은 두 자리니까 천상 두 자리로 나와야지. 그런데 자, 보시면 날짜가 자, 여기는 1월 1일이고 여기는 1월 10일이고
여기는 10월 1일이고 여기는 10월 10일이야. 써보세요. 요 밑에다가 한번 써보시라고. 밑에다. 여기다 쓸까? 여기다? 여기가 좀 넓으니까 여기가 넓으면 여기 얘도 다 병합을 했네. 여기다 써. 딴 데다 써봐도 돼. 옆에다 1 빼기 1 그럼 1월 1일 1 빼기 10 10 빼기 1 10 빼기 10 1 빼기 1 빼기 1 이렇게 쓰면 돼요. 1 빼기 1이면 1월 1일이야. 연도는 지금 연도를 안 썼잖아요. 월일만 썼잖아. 그럼 날짜라는 거는 몇 년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가보면 연도가 들어가요. 알아서 연도가 알아 들어가 있다고. 지금 연도가. 근데 지금 1월 1일이나 10월 10일이나 다 두 자리씩 들어갔죠. 그렇죠? 자, 얘를 블럭 잡아보세요. 얘를. 그리고 컨트롤 1번 눌러서 날짜로 가보세요. 날짜. 왼쪽에 위에 보면 날짜라고 있잖아요. 현재 몇 년, 몇 월, 며칠 두 자리씩 네 자리, 두 자리를 보여요? 확인. 컨트롤 1번 들어가서 그 밑에 있는 날짜, 월일, 요일도 나와 있죠. 근데 그 월 일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한 자리로 돼 있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안 맞잖아. 삐딱하잖아. 아, 여러분들 조금 전에 좁게 나왔죠. 이렇게요. 그러면 경계선을 넓혀보세요. 경계선을 넓히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경계선을 넓히면 나오고요. 얘를 가운데 맞춤을 빼버리면 오른쪽으로 알아서 가는데, 보시다시피 10월 10일은 두 자리니까 넓고 1월 1일은 한 자리니까 좁잖아요.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이게. 그렇죠? 아직 날짜 입력 못 하셨어요? 자, 다시 셀 서식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요. 요거를 형식을 YYYY 빼기 MM 대시 DD 빼기 가로 열고 AAA 아까 하던 식으로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한번 꾸며보는 거예요. 연도 두 자리, 월 일 두 자리, 연도 네 자리 요렇게 꾸며보시는 거죠. 사용자 지정에다 놓고 이렇게 붙여보자고. M을 4개를 쓰면은요 길게 나오지. 길게 January, February, 뭐 October, December 이렇게 나가고, M을 3개를 써주면 세 글자 이렇게. 그러나 우리나라는 영어로 안 쓰잖아요. 숫자로 쓰잖아. M 두 자리. 이게 딱 맞는 거지. 01월 01일 같으면 1월 1일이니까 한 자리인데 얘는 두 자리고 안 맞을 거 아니에요. 보기가. 얘를 만약에 M을 한 자리를 써주면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쑥날쑥 꼬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기 싫기 때문에 M을 두 자리, D도 두 자리를 넣어주면 무조건 두 자리를 구성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꾸미는 거는 파워포인트나 한글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엑셀에만 있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숫자 같은 경우도요. 숫자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들어갔냐면 쉼표살 찍었잖아요. 숫자는 쉼표살 찍으면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이 책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그 80쪽에 2번의 설명을 보시면 샵 콤마 샵샵 0 이런 말이 나와요. 샵 콤마 샵샵 0
이게 뭐야? 점이야? 점이 아니지. 셔커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하는. 자, 여기다 블록 잡아보고요. 하나만 선택해 보실래요? 이렇게? 이 하나를 선택하고 나서요. 이 하나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셀 서식 눌러보세요. 컨트롤 1번. 그럼 사용자 지정이 뭐라고 돼 있나? 뭐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야. 이거.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들어갔잖아요. 얘가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요. 다시 보세요. 얘는 글자잖아요. 글자니까 일반이야. 일반. 그냥 얘는 오른쪽에다 맞춰놨잖아요. 오른쪽에 떨어져 있죠. 근데 숫자가 두 자리니까 모르지만 세 자리 넘어가면 얘가 이렇게 보이면, 자 보세요. 얘네들을 이렇게 보이게 하잖아요. 이렇게 보이게 하면 이게 얼마인지 구별 못해요. 이게 8자리 10자리 막 이렇게 넘어가면은 못 읽는다고. 그래서 국제 표준이 뭐냐면 무조건 1000단위마다 컴마를 찍어주는 거야. 그래야 860만원, 뭐 430만원 이런 게 보이는 거지. 여기가 동글뱅이가 들어가면, 이렇게 동글뱅이가 들어가면 8억 6천만원 이렇게 숫자가 읽어보기 쉽게끔 맞춰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국제 표준이에요. 국제적인 기준이라는 거지. 여러분 은행에서 통장 찍힌 거 보세요. 다 컴마 찍혀있지. 그런데 얘네들에 대해서 셀 서식에 가보니까는 여기가 뭐 되게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무슨 기호가 하나가 들어있고, 기호가 들어있고요. 세미콜론 들어있고, 세미콜론. 또 기호가 들어있고, 세미콜론. 기호가 들어있고, 세미콜론. 또 기호가 들어있어요. 세미콜론이 중간에 3번 들어가요. 여기 세미콜론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그러니까 세미콜론 왼쪽에 하나 있고, 두 번째 있고, 세 번째 있고, 마지막 네 번째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양수, 음수, 0, 글자 라는 뜻이에요. 이게 글자야, 글자. 골뱅이가 글자란 뜻이에요. 0일 때는 뭐라고 나오라고 됐어요? 0. 아까 0이니까 빼기라고 나왔잖아요. 0일 때 빼기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 빼기라고 써있잖아. 따옴표 안에 빼기라고 써있잖아. 여기가 0일 때거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런 거 보이세요? 밑줄 빼기 보이세요? 얘가 한 칸 띄워라 하는 뜻이에요. 요 기호 요거 밑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빼기요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밑줄 빼기가 들어갔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면 벽에서 한 칸 띄워라. 벽에서 한 칸 띄워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도 한 칸 띄울 수 있고 오른쪽에도 한 칸 띄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요 사이 요게 왼쪽에 쫙 붙고 오른쪽에 붙지 말고 왼쪽 오른쪽에 띄워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0이기 때문에 빼기라고 나온 거죠. 요 빼기 기호를 안 쓰면 뭐가 되지? 이렇게 안 쓰면? 비워두면.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빼기 기호가 있잖아요. 빼기 기호를. 자,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붙여버리면. 안 나왔잖아. 여기 다운표 열고 다운표 닫았죠?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 빈칸이란 뜻이에요. 엑셀에서. 아까는 여기다가 빼기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빼기가.
빼기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빼기. 그러니까는 조금 전에 빼기가 나왔는데 0이니까. 근데 이번에는 비워뒀단 말이야. 깔끔하게. 되게 복잡하죠? 알면 쉬운데 모르면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무조건 뭐를 해라? 숫자가 나왔다? 그건 무조건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갔는데 뭐 가운데 맞춤이든 왼쪽이든 뭐래. 그럼 무조건 쉼표를 찍어라. 그러면 숫자는 그걸로 끝난다. 그 다음에 이런 글자들은 왼쪽에다 써 가운데 맞춤하면 되잖아요. 가운데 맞춤하면 되잖아. 근데 얘는 지금 가운데 맞춤이 아니죠. 글자 사이가 이렇게 퉁퉁퉁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얘들은 어떻게 꾸몄는지 궁금하면 블럭 잡고 컨트롤 1번 눌러보시면 돼요. 그럼 맞춤에 있단 말이에요. 맞춤. 아, 균등분할 해놨대. 균등분할 해놨다고 써있잖아요. 자, 보세요. 얘들 블럭 잡았죠? 얘들은 글자가 쪼르륵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데 얘들은 가운데는 가운데 같은데 왼쪽 오른쪽이 떨어져 있고 분명히 글자가 두 글자인데 왼쪽 오른쪽이 떨어져 있고 가운데가 사이가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럭을 잡고 컨트롤 1번 셀 서식 들어가서 맞춤이지 맞춤. 그래서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균등분할 들여쓰기 하나.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한 칸씩 들여놓고 글자를 띄어쓰기 정식간격 좌우로 나란히 하는 식으로 다 벌어진 거야. 여기 사이가 벌어졌다고. 여기는 지금 글자가 너비가 넓으면 이렇게 벌어질 테고 얘는 너비가 좁으면 쫄아들 거고. 그래서 보기 좋게 꾸미는 거죠. 저도 엑셀을 배울 때 이런 거를 다 배우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문서를 받아보면 이것보다 예쁘걸랑? 그럼 얘들을 어떻게 하냐면 얘들을 블럭 잡았잖아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가지고 컨트롤 1번 가로 가운데를 균등분할 들여쓰기 1 해보는 거야. 똑같이 위에 있던 거를 벌어지잖아. 이렇게 벌어졌죠. 그렇죠? 이렇게 해보는 거야. 마음에 안 들면 에이씨 다시 일반 가운데 이렇게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고 이런 연습을 무제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익혀두는 거지. 처음부터 뭐 이런 거를 뭐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책이 있으면 좋지. 제가 엑셀을 처음 배울 때 이런 참고서 같은 게 있었으면 엑셀 박사가 됐지. 맨몸으로 배운 거예요. 맨몸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은 또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서로 물어가면서 정보를 주고받고. 이제 이런 책이 나오니까 나이는 들어서 공부하기 싫고. 이렇게 꾸며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얘들 보세요. 얘들 어떻게 됐어요. 얘들이 원래는 센서식에 들어가서 가로 균등분할이 아니었죠. 그냥 가운데를 했었을 거란 말이야. 가운데 이렇게 했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글자가 넓은 애가 있고 좁은 애가 있잖아요. 보기 싫잖아. 그러니까 얘를 균등분할 하는 거지. 균등분할. 벽에 붙이는 게 좋은지 왼쪽 오른쪽 하나씩 건너 띄어 쓰는 게 좋은 건지 해보시는 거지. 이게 사업자 번호 아닙니까? 사업자 번호. 그렇죠? 예. 그런 연습을 해보는 거죠. 얘들은 밑줄 친 거죠? 이게 밑줄이야? 테두리선이야? 이건 테두리선이죠? 글자에다 밑줄 친 거는 이렇게 나와요. 글자에 밑줄 치면 안 돼요. 이거는 테두리선을 그리는 거지. 테두리선. 아까는 전체를 테두리 둘렀잖아요. 여기는 밑에만 테두리선을 두르는 거지. 자,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아까 여기 테두리선 그리는 거 있잖아요. 여기 가면 아래쪽에만 테두리 두르는 거지. 아래쪽에만. 이렇게.
예. 그래서 아래에만 밑줄이 착착 들어가게끔 한 거지. 두 번째 조건부 서식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열개를 눌러서 그 샘플 데이터를 이번에 이제 섹션 1이 아니라 섹션 2로 가야 되잖아요. 섹션 2로 가서 예제 파일에 가서 그 7월 판매 현황 셀 강조 얘를 열었는데 얘를 열면 이렇게 노란색 띠가 생기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받은 데이터가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걸 압축 풀었잖아요. 인터넷상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터넷상에 있는 데이터를 믿을만 하냐 이거야. 물론 출판사에서 보내준 거니까 믿을만 하지만 엑셀 입장에서는 이게 출판사인지 어떤 놈이 보내준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열지 말라 하고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경고 메시지예요. 그 노란 띠를 누르지 않고 그거 편집 사용을 안 누르고 밑에 있는 걸 작업하려면 작업이 안 돼요. 예. 아까 그 노란 띠 누르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다시 파일에 가서 열개 눌러서 컴퓨터에 가서 아까 데이터 예. 어디로 갔나? D 드라이브 엑셀 셀 강조 이거잖아요. 이렇게 셀 열면 얘가 이렇게 한 번은 열었기 때문에 이제 안 나타나는데 처음 여는 데이터는 노란 띠가 생겨요. 다른 거 열어보면 되지 뭐. 밑에 거 열어볼까 이거?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거 안 누르면 밑에 있는 거 꾸밀 수가 없어요. 편집 사용이니까 이걸 꼭 눌러서 풀어놓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꾸며야 되는 거지. 예. 자, 7월 판매 현황이라고 나왔네. 그렇죠? 예, A 매출이라고 써있네. 상품 코드가 A로 되어 있나봐. 자, 위에 그렇게 뭐 화살표 같은 게 생긴 거죠? 이거는 뭐냐면 필터링을 하는 건데 필터링. 자, 데이터란 메뉴 한번 눌러보세요. 데이터. 저 상단에 데이터 메뉴 있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데이터를 누르면 필터가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얘 다시 눌러보세요. 그럼 빠지지. 이 화살표가. 다시 필터 누르면 생겨요. 자, 필터를 누르면 이게 깔끔하죠? 다시 필터를 누르면 생기는데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류에 가서 모두 선택 빼고 노트북 것만 나올 거야. 나 노트북 말고 생활가전? 그러면 생활가전만 나오죠. 해보셨어요? 여기 가서 여기 이 분류에 있는 요거 화살표. 자,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아니라 이렇게 깔때기로 바뀌었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하는 바람에 뭘 걸러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가전만 내가 보겠다. 모두 선택을 빼고 해제하고 나서 생활 가전을 클릭했더니 생활 가전만 보여요. 이거를 음향기기로 바꾸면 음향기기를 누르면 음향기기만 나오는 거예요. 나 필터 안 할래? 그럼 뭐야? 다 나오고. 필터는 이제 뒤에 가서 배워요. 어렵지 않아요. 자, 어려워서 어려운 게 있고요. 원래 어려운 애도 있어요. 근데 보통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처음 해봐서 어려운 거지.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모르는 길을 처음에 접어들면 어때요? 길 찾는 게 헷갈리잖아요. 어려운 거야. 근데 몇 번 다니면 어떻습니까? 금방 가잖아요. 편하게. 예. 어려워서 어려운 애도 있지만 우리 컴퓨터에서 어렵다고 하는 거는
처음 접해서 어려운 게 많으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 뭐를 볼 거냐면 조건부 서식에 들어갈 건데 조건부 서식은 뭐냐면 아까 서식은 뭐라고 했어요? 꾸미는 거죠?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이란 말은 뭐냐면 조건에 따라서 자동으로 서식이 바뀐다. 다 빨간색. 그럼 다 빨갛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50점 밑으로 점수가 50점보다 낮으면 빨갛게 보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지불이 있고 지불 판매 수량이 있잖아요. 판매 수량. 이 판매 수량을 좀 꾸며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책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왼쪽에 상품 코드가 나왔나? 상품 코드를 쭉 블럭 잡아보세요. 이 상품 코드. 이 상품 코드를 블럭 잡고 뭘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책에서는. 자, 여기 보면 홈이라는 메뉴 탭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스타일 그룹에 있나요? 여기 있어요. 여기 조건부 서식 클릭해서 셀 강조 규칙에 가보시면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 얘들 뭐가 더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중에 어떤 글자를 포함하는 걸 찾아보려고 그래. 포함. 뭐야? 뭐 잘못 눌렀나?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블럭을 잡아가지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셀 강조 규칙에 가서 어떤 글자를 포함하는 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여기 뭐 이런 게 보여요? 이런 거? 그럼 Q라고 쓰세요. Q. 이 책의 저자가 뭔가를 잘못 눌러놓은 게 있었나 봐. 그냥 Q라고 쓰시면 돼.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그리고 컨트롤 홈 눌러보세요. 컨트롤 홈. 컨트롤 키랑 홈을 누르면 맨 앞으로 가요. 아까 좀 딴 데로 가 있었잖아요. 지금 밑으로 한 30만 번째로 가 있었잖아요. 얘를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자, 그러면 Q자가 들어간 거는 색깔이 변해 있죠. 변해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A로 시작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 여기는 지금 A 상품만 해놨는데 A가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품은 또 색깔을 집어넣어주면 눈에 잘 보이잖아요. 자, Q라는 글자가 있는지를 일일이 다 찾아보려면 어렵잖아요. 근데 알아서 Q라는 글자가, 자 보세요. 여기다가 제가 Q를 쓸 거야. 이렇게 Q를 집어넣어서. 그럼 이거 빨갛게 나오지. Q를 빼면 안 나올 테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자동으로 서식이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 지불. 자, 근데 이게 데이터가 양이 많죠? 이게 지금 한 10줄 같으면 마우스를 이렇게 블럭 잡으면 되는데 이게 한 5만 줄 돼. 그럼 어떻게 블럭 잡을래요? 여러분들 양이 많으면은요 블럭 잡기 되게 어려워요. 자, 블럭 잡는 법 알려드릴게요. 요 글자에다 클릭했죠? 키보드로 컨트롤 시프트 누르세요. 컨트롤 시프트는 붙어 있어요. 위아래로. 그렇죠? 걔 두 개를 누른 상태에서 내려가는 화살표 한 번만 누르세요. 그럼 5,000개든 5만 개든 50만 개든 한꺼번에 블럭 잡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셀 강조 규칙에 가서 어떤 글자를 포함 아니면 어떤 글자는 같은 거를 선택해 볼게요. 이번에는요. 여기다 캣이라고 써보세요.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으니까 캣이라고 써보세요.
CASH 캐시. 그리고 옆에 있는 빨간 텍스트가 있는 빨간 채우기가 아니라 녹색으로 채워보세요. 녹색 계열로 바꿔보세요. 셀 강조 규칙에서 그다음 어디서 말하는 자, 조건부 서식에 가서 셀 강조 규칙에 가서 같음. 그리고 어떤 글자랑 같은 거냐, 어떤 값이냐, CASH 캐시. 그리고 빨간색 계열 마르고 녹색 계열로 바꿔보세요. 자, 확인 누르면은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캐시 크레디트라고 써 있는 건 아니고 캐시라고 돼 있는 것만. 그렇죠? 예. 자, 이번에는요, 이 소비자가 있죠, 소비자가. 이 소비자가 있잖아요. 소비자가를 블럭을 잡을 거예요, 전체. 어떻게 잡는다?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컨트롤은 끝으로 가라는 뜻이고, 시프트는 블럭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래 방향 끝으로 가면서 블럭을 잡아라. 예.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 가서, 이번엔 데이터 막대로 갈 겁니다. 데이터 막대. 막대가 지금 위에 6개, 아래 6개가 있죠? 위에 있는 6개는 색깔이 다른 것 뿐이고 비슷해요. 아래에 있는 6개는 색깔만 다르지 같아요. 위에 6개는 색깔이 서서히 변하는 거고, 그라데이션. 아래 색깔 6개는 그냥 단색이에요. 그라데이션을 누를 겁니다. 뭐 녹색을 하든 뭐 주황을 가든 뭐 퍼런 걸 가든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걸 고르세요. 고르셨어요? 그랬더니 색깔의 너비가 다르죠? 근데 얘는 되게 넓다. 되게 넓죠, 얘가. 얘가 제일 큰가 봐. 근데 얘는 중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중간 정도 되나? 중간이 좀 안 되나? 그렇죠? 어떤 애는 중간이 넘죠, 색깔이. 어떤 애는 중간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중간 정도 되는 애가 있고 중간이 안 되는 애가 있고 굉장히 색깔이 좁은 애가 있잖아요. 색깔이 좁은 애가 있잖아요. 얘는 색깔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낮은 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최소값이에요. 여기는 숫자 값이 작으면 그 색깔이 잘 안 보인다고. 그리고 숫자가 크면 가장 큰 값은 처음부터까지 색깔이 다 칠해져 있어요. 그러면 요 59만 3천 원이라든지 92만 6천 원이라는 숫자를 찍어보면 거기가 색깔이 너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숫자는 어느 정도냐면은 이 숫자는 중간, 가장 큰 값에 비해서 중간은 넘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요 25,800원짜리가 원래는 25,800원이라 258만 원이야. 그럼 얘가 가장 넓어지겠죠. 아까 190 얼마가 제일 넓었는데 이제는 258만 원이 제일 큰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에 비해서 또 색깔의 너비가 달라지지. 상대적으로 보이는 색깔이에요. 아까 제 가계부 보여드렸었잖아요. 거기서 색깔이 있었어요. 이렇게 빨간색은 지난달에 비해서 많이 낸 거고 녹색은 지난달에 비해서 적게 낸 거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색깔의 너비가 다 달리 나타났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넓게 나온 거는 많이 냈다는 거고 색깔의 분포가 좁게 나온 거는 적게 냈다는 뜻이겠죠.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노트북이 있는 것만 색깔을 바꿔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자, 이번에는요. 1,000만 원이 안 되는 것만 색깔을 바꿔보실래요? 금액란에, 여기 금액란에 1,000만 원이 안 되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건 5,500만 원도 있고 880만 원인데
1000만 원 미만인 것만 색깔을 꾸며보세요. 어떤 색깔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조건부 서식 가야 되겠죠. 그럼 이 중에 어떤 거를 고를지는 여러분이 찾아봐야 되는데, 셀 강조치기에 보니까 뭐뭐보다 크다 작다가 있네. 작다 있잖아요. 1000만 원 미만이니까 작은 거잖아. 이거 쓰면 좋겠지. 뭐뭐보다 작다. 예. 눌러보세요. 얼마보다 작다? 10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빨갛게 나오든 뭐 노랗게 나오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밑에 사용자 지정 서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서식을 바꿀 수도 있어요. 보세요. 여기 지금 8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두 개만 사겠대. 두 개. 그게 1000만 원이 안 됐잖아요. 그럼 색깔이 변하는 거야, 알아서. 양이 많아져서 금액이 올라가서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나타나지만 1000만 원이 안 되는 애들은 자연스럽게, 얘도 보세요. 9개인데 만약 10개를 사면 어떻게 돼? 1000만 원 넘어가면 색깔이 빠지는 거지. 예. 얘도 지금 색깔이 안 들어갔지만 수량을 적게 줄이면 1000만 원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나타나는 거지.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 자, 이번에는요. 판매 수량을 블럭 잡을 거예요. 판매 수량. 판매 수량을 블럭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색조, 아이콘 집합 이런 거 있어요. 아이콘 집합. 자, 조건부 서식에 가서요. 색조나 아이콘 집합인데 아이콘 집합에 가면 이렇게 3가지, 4가지, 5가지도 있어요. 5등분으로 5개로 분류할 거냐, 3개로 분류할 거냐 그 차이죠. 이걸 화살표로 할 거냐, 그냥 색깔로 할 거냐, 배터리 그림처럼 할 거냐, 그건 여러분이 정하시는데 제일 처음 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빨간색이 나온 애가 있고 노란색이 나온 애 있고 녹색이 나온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녹색은 뭐다? 큰 숫자다. 노란 거는 뭐다? 중간 색깔이다. 중간 숫자다. 빨간색은 뭐다? 작은 숫자다. 알아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판매 수량을 숫자를 크게 올리면 얘는 중간 숫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숫자가 커지면 어떻게 돼? 얘는 높은 숫자로 될 수도 있고. 근데 숫자를 보세요. 이게 너무 높아져 가지고 이렇게 너무 큰 숫자가 들어갔잖아. 이렇게 너무 큰 숫자가 들어가면 중간은 하나도 없어. 다 낮은 숫자지. 너무 커서 적당히 커야 돼. 2000 정도 해볼까? 2000 하면 중간이 그래도 없네. 1000이면 중간에 있을래나? 아, 중간에 좀 있다. 중간에 조금 있어. 그러니까 너무 숫자가 커버리면 큰 숫자 그리고 다 작은 숫자로 변해버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 숫자를 딱 보고 얘가 중간 정도 되는 숫자인지 큰 숫자에 속하는 건지 구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모시던 분은요, 숫자를 기가 막히게 민감하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쭉 지나가면서요, 쭉 훑어 이렇게. 그러면 평균이 얼마네?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대략 평균이 얼마 정도를 맞춰내고요. 숫자를 되게 민감하게 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는 아무리 쳐다봐도 평균이 얼마인지 손가락 발가락으로 계산도 힘들고. 자, 보세요. 이 숫자의 평균이 얼마입니까? 요거 블럭 잡은 거의 숫자의 평균이 얼마입니까?
여기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데이터가 왜 안 나와? 평균이 30이래. 8개 잡았고 합이 239래. 블럭을 잡으면 돼요. 자, 보세요. 얘네들 이렇게 블럭 잡았잖아요. 얘네들의 평균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있어요. 여기. 합계가 이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저처럼 계산 못하는 사람은 엑셀이 그냥 땡큐야. 그러니까 블럭 잡으면 뜨잖아요. 이렇게 블럭 잡으면 아까 이 소비자가를 클릭해서 컨트롤 시프트 내려가면 지금 69개를 블럭 잡았다면 69개 합계가 나와 있잖아. 평균이 얼마고 합계가 얼마 나와 있잖아. 그렇죠? 우리가 계산 공식을 써가지고 합계가 얼마냐 물어보지 않아도 블럭만 잡아주면 합계 계수 평균이 나오거든. 편하죠? 엑셀이 이런 애야. 그러니 안 이쁠 수가 없죠. 예쁘지. 응. 저한테는 밥줄이잖아요. 엑셀로 강의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엑셀이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엑셀로 돈을 벌고 있는데 누구는 엑셀로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되지. 하다못해 엑셀로 여러분 업무를 해서 뭔가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보시라는 얘기지. 예. 자, 그 다음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데이터가 되게 많죠? 여기다 놓고요. 이 동네다 놓고 컨트롤 A 누르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블럭이 잡혀요. 컨트롤 A 누르시면 블럭이 잡혀요. 조건부 서식에 가서요. 규칙을 지울 겁니다. 규칙. 아무 규칙이나 지우세요. 그럼 규칙이 싹 지워질 겁니다. 그렇죠? 규칙 지워졌죠, 지금요? 규칙을 고쳐도 되는데 규칙을 고치는 것보다는 지우고 다시 만드는 게 편해요. 어쩔 때는. 자, 이번에는요 8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약간 다른 걸 해볼 겁니다. 이제 금액란 클릭해서 블럭 잡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면 69개 데이터를 한꺼번에 블럭 잡겠죠. 그렇죠? 자, 이 중에 15% 상위 그룹을 찾아볼 거예요. 15%. 15개를 찾을 수도 있고요. 자, 조건부 서식에 가면 상위 하위 규칙이라고 있죠. 상위 하위 규칙. 큰 숫자 10개인지 큰 숫자 10%인지 낮은 거 10개인지 낮은 거 10%인지 근데 15%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10%를 클릭하고 요 10을 뭐로 바꿔주면 돼? 15. 빨갛게 할 건지 노랗게 할 건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색깔은 마음대로 하시라고. 확인 누르시면 돼. 그럼 15% 상위 15%가 이렇게 나와. 달라지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있는 애가 많이 팔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커졌죠. 그렇죠? 15%가 되면서 15%안 됐던 애가 빠져나갈 수도 있지. 치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바뀌었더니 얘가 빠졌네. 얘가 대번에 얘가 빠져버렸잖아. 얘가 원래는 이거였는데 얘가 15% 값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얘가 빠져버렸단 말이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자, 다시 금액란을 블럭을 잡고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죠? 여기 밑에 평균이 2713만 얼마라고 써 있어요. 그럼 평균 미만인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없을 수는 없겠지. 그렇지. 그럼 그 평균이 미만된 데이터만 빨갛게 보이고 싶은 거야. 지금 녹색 해놨으니까 만약에 녹색 했는데 녹색으로 또 한번 헷갈리지. 뭔 숫자인지. 그럼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상위 하위 여기 평균 미만 있잖아. 상위 하위 규칙에 가면 아래쪽에 평균 미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빨갛게. 아까는 상위 그룹 15%였잖아요. 상위 그룹 15%에서는 5천만 원이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 대략 아까. 근데 이번에는 평균 미만이니까 2,70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빨갛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거는 평균이 안 되는 애고, 녹색으로 보이는 애는 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상위 15% 넘는 애고, 색깔이 없는 애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고, 이런 식으로. 근데 중복될 수도 있죠. 양이 적으면 상위 15%가 되는데 평균 미만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색깔이 두 가지를 썼잖아. 자, 보세요. 상위 15%는 녹색을 줬어요. 녹색. 상위 15%는 녹색을 줬고요. 평균 미만은 빨강을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현재는 상위 15%하고 평균 미만하고 분리가 됐어요. 현재 우리 샘플 데이터에서는. 그런데 상위 15%이면서 평균 미만인 경우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이거 무슨 색깔 나올까요? 상위 15%이면서 평균 미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무슨 색깔이 나와요? 빨강. 자, 만약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쓰면 무슨 색깔 나와요? 여기는요? 녹색. 여기는 상위 15%네. 그래서 녹색이 됐어. 평균 미만이래. 빨강이 됐어. 그러면 이 조건은 뭐예요? 녹색이면서 빨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건 빨강이 걸려버리는 거고, 여기는 평균 미만이래. 상위가 녹색이었어. 녹색이었고 빨강도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위 15%가 마지막 조건이잖아요. 나중 조건이잖아. 그럼 이 조건은 지금 빨강이면서 녹색이니까 녹색으로 가는 거지. 그렇지. 두 개 색깔을 결합할 순 없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건이 겹치면 마지막 조건에서 처리된다. 둘이가 분리가 안 되면 상관없이 빨강이나 녹색으로 구분되겠지만 두 가지를 겹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중복될 수 있잖아. 그때는 밑에 조건에 걸린다. 밑에 조건에. 예. 교재 89쪽으로 가시면은요, 아까 색깔 넣는 것도 해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 막대 이런 것도 꾸며봤죠. 그렇죠? 예, 이런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볼게요. 교재 92쪽으로 가셔가지고요, 아이콘 집합이라는 파일을 한번 열어볼 겁니다. 아이콘 집합이라는 걸 열어볼 거예요. 데이터는 대부분 그게 그건데, 예, 그건데, 자, 여기를 전년 대비 증가율을 블럭 잡을 겁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 어떻게 블럭 잡는다고요? 여기다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내려가면 블럭이 쫙 잡히겠죠. 양이 많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양이 적으면 그냥 마우스로 휙 블럭 잡으면 되지 뭐. 예. 그런데 우리는 마우스를 너무 사랑해서 마우스만 갖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양이 적든 많든 키보드를 같이 조합하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 그래야 업무가 빨라져요. 예.
마우스는 도구인데, 그렇죠. 마우스를 생활화하면 안 된다고. 저는 우리 컴퓨터가 처음에 등장할 때는 키보드도 마우스도 없었었어요. 전 그때부터 컴퓨터를 했었으니까. 그러다 키보드가 등장했잖아요. 그 타자를 안 배웠으니까 타자를 엉망으로 치는 거지. 두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그래서 타자를 배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타자를 한참 잘하니까 중간에 또 마우스가 생긴 거야. 마우스가 힘들더라고요. 귀찮고. 근데 써보니까 재밌어. 편하고. 저는 양손으로 키보드 마우스를 잘 병행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새로 컴퓨터 입문하시는 분들은 키보드는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마우스를 좋아할 수밖에 없지. 근데 업무를 하실 때는 입력은 키보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린 지금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연습해서 그런 거지만 여러분 보고 이거 다 매일매일 입력해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제 이 과정 안 듣겠지? 자, 보세요. 조건부 서식에 가서 뭘 하라고 돼 있냐면 여기 아이콘 집합이라는 거 아까 우리 봤었잖아요. 그렇죠? 5개로 돼 있는 것도 있고 3개로 돼 있는 것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책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 색깔이 변한 거 나타나세요? 근데 이 색깔을 바꿀 수는 없나?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게, 지금은 높은 게 녹색이죠? 거꾸로 빨간 거를 위로 올리면 어떨까? 아니면 말고인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조건부 서식 가서 다시 조건부 서식을 건들면 안 되고요. 규칙 관리에 들어가야 돼. 규칙 관리. 이 규칙을 고치려 그러는 거야. 근데 또 규칙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 규칙 관리에 들어가면 이미 규칙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여기 아까 우리 얘를 편집 들어가 보자고. 편집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순서 바꾸기 누르면 어떻게 될까? 거꾸로 가는 거지. 거꾸로. 자, 이걸 거꾸로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화살표가 바뀌잖아. 이게 지금 증가율이니까 사실은 녹색이 높은 거로 가야죠. 빨간 거는 경고잖아, 경고. 그런데 전년 대비 증가율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감소율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돼? 감소율. 증가율이 아니라 감소율. 그럼 감소의 양이 많으면 어떻게 돼? 감소가 적으면 지난 대비하고 비슷하다는 거고, 그렇죠? 방향을 바꿔야 될 때가 생기거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점수를 받아서 국어 점수를 받았는데 9점수가 높은 사람은 녹색이 나와야 되겠고 낮은 점수 나온 사람은 빨갛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벌점을 받으면 어떻게 돼? 벌점.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 녹색이 아니라 빨갛게 나와야지. 많이 받으면. 그렇죠? 벌점은 숫자가 크면 안 되잖아요. 그 색깔이 바뀌어야지. 일반 점수는 숫자가 크면 녹색이 나오면 좋은 거고 벌점은 숫자가 많이 나오면 숫자가 크면 빨갛게 나와야 나쁜 거니까 그때는 바꿔줘야 된다 이거지. 예. 그렇게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 이거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편하게. 그런데 어려운 게 있어요. 어려운 거 한번 볼게요. 파일에 가서 열기 눌러가지고 95쪽 가보세요. 7월 매출 현황 쪽에 수식 조건이라고 있어요. 수식 조건 세 번째 거. 얘 한번 열어볼 겁니다.
여기 뭐라고 써놨네요. 그렇죠? 네. 왼쪽에 빨간 거는 Q가 포함된 상품 코드는 빨갛게 보이라고 했고, 판매 수량이 10보다 작은 애들은 이렇게 빨갛게 기울어뜨리게 해놓은 거고요. 상위 15%에는 노랗게 보이게 해놨고, 평균 미만인 경우에는 녹색 바탕으로 색깔을 넣어놨어요. 이렇게 범례를 넣어놓으니까 딱 봐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코드 중에 Q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Q를 집어넣으면 얘도 빨갛게 보일 테고, 그렇죠? Q가 안 들어가면 안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얘도 84가 아니라 8이면 어떻게 돼? 10 미만이니까 이렇게 보일 테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가 커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상위 15% 이상이 되니까 색깔이 변하고, 알아서 이렇게 변하더라 이거지. 예. 해서 보기 좋게 잘 꾸몄어요. 그런데 해당되는 셀만 바뀌죠? 해당되는 셀, Q가 들어간 셀이 바뀌는 거고 10보다 작은 애들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노트북인 경우에는 이게 노트북이 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노트북 전체 이 줄이 색깔이 변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럴 수도 있잖아. 노트북만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니라 노트북에 해당하는 그 줄 전체가 바뀌면 안 되나 이거지. 색깔을 집어넣으면 여기 색깔이 껴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노트북에 색깔이 껴있는 애가 있으니까 중복을 피우기 위해서 글자를 진하게 할 수도 있잖아. 글자만. 중복이 껴버리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는 수식을 이용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한다 그래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자, 우리 교재 95쪽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때에는 서식이 적용될 범위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액란을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이러쿵저러쿵 했고, 상품 코드를 블럭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이러쿵저러쿵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 번호서부터 다 잡을 거야. 책에서는 요것만큼만 잡으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고 요만큼만 잡아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블럭 잡았죠. 여기는 지금 서식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는 이 동네 서식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럭을 잡고 컨트롤 Shift 내려가면 그만큼 쫙 내려가는 거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마우스로 블럭 잡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통째로 블럭을 잡아야 되니까 컨트롤 Shift 내려가는 걸 누르고, 그리고 위로 올리셔야 돼요. 위로 올리셔야 돼. 조건을 여기다 걸어야 되니까 위에다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 있어 안 보이면 안 되고요. 들어 올려놔야 돼요. 클릭하면 안 돼요. 자, 오른쪽에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스크롤 바. 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 되지. 그렇죠? 스크롤 바를 이용해서.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꾸밀 거냐? 책에 뭐 수식이 어렵게 돼 있다. 쉽게 할게요. 조건부 서식, 세 규칙, 수식. 조건부 서식에 들어갈 때 행 전체에 대해서 조건을 걸 때는 반드시 수식이라는 곳에 들어와서만 해야 돼요. 딴 데 가서 하면 안 돼요. 아까 상품 코드나 판매 수량이나 금액은 블럭을 잡고 나서 강조 규칙에 들어가던 상위 하위 규칙에 들어가던 데이터 막대로 바꾸던 색조로 바꾸던 꾸몄는데, 그러면 해당되는 셀만 곧 걔네들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분류가 노트북이라고 돼 있으면 그 노트북 전체 그 줄이 색깔이 변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반드시 조건부 서식, 세 규칙, 수식, 그래서 여기다 클릭해 놓고, 자, 이제 같이 한 겁니다.
분류의 첫 번째가 주방가전이죠. 노트북은 아니죠. 얘를 클릭하세요. 예. 이 블록 중에 첫 번째 해당하는 분류 얘를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는 뒤에 $4 이렇게 달러 뒤에 $4라고 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 놓고 나서 F4번 키를 두 번 누르세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노트북이 아니던 기던 상관없어요. 그 중에 첫 번째를 클릭했잖아요. 그리고 F4번 키를 두 번 누르면 달러 표시가 바뀔 거예요. 그리고 는 다운표 열고 노트북 다운표 닫고. 자, 요렇게 쓰세요. 요렇게. 지금 노트북을 샀잖아요. 이게 서식 조건이라고. 그런데 이거 처음에 이렇게 찍혀요. 얘가 여기가 달러가 이렇게 찍히거든.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바꿔야 돼? 는 뒤에 달러에 이렇게 돼 있던 거를 는 달러 뒤에 4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꿔야지. 달러 위치를 바꿔야 되거든. 여기서 또 F4번 키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키보드에 있는 F4 키 있잖아요. F4 키를 왜 안 써져? 누를 때마다 달러 표시 위치가 변경된다. 자, 다시 여기에서 여기 노트북이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노트북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노트북이라고 들어가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냥 확인 누르면 어쩌라고 얘를 어떻게 할 건데 꿈이란 말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에 들어가 보면 요 규칙을 편집 눌러가지고 서식이 없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글자를 굵게 할 거고 글자 색깔은 빨갛게 할 거야. 빨간색인데 굵게 나올 거야. 색깔은 노랗게 칠할 거야. 노랗게. 노란 바탕에 빨간색으로 진하게 보이게 할 거야. 노트북이라는 글자가 있는 데는. 노트북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여요? 노트북이라고 들어가는 글자 보이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휴대폰이 아니라 노트북이면 어떻게 돼? 얘도 이렇게 변하는 거고. 얘가 노트북이 아니라 데스크탑이면 어떻게 돼? 빨간 게 사라지고. 조건부 서식이니까. 조건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지. 근데 우리 교재는 뭔 복잡한 수식을 놨어요. 한번 책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이렇게 블럭 잡았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여기 블럭 잡았는데 여기에 조건부 서식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조건부 서식 규칙 지우기 선택한 셀의 규칙 지우기.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을 지울 건데 여기 안에 들어간 조건부 서식만 지울 거니까 첫 번째 거 클릭하면 조건이 사라졌죠. 지금 조건부 서식이. 자, 이번에 조건이 뭐냐면은요. 캐시라고 되어 있는 애 있잖아. 지불 방식이. 그리고 이게 뭐야?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캐시면서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여기도 있고 이렇게 여기 2천만 원 넘잖아요. 그렇죠? 얘는 캐시인데 2천만 원 안 되네. 그럼 캐시면서 2천만 원 이상인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걔네들만 색깔을 꾸밀라 그래. 자, 이렇게 놓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가서 수식을 이용해서 쓸 건데 자, 문제를 한번 적어 드릴게요. 지불 방식이 캐시이면서
왜 안 써져?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는 뭐가 있었냐면은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어떻게 하라? 서식을 꾸며라 이거죠. 서식은 여러분 마음대로 꾸미시면 돼요. 빨갛게 하든 노랗게 하든. 아까는 품목이 노트북이면 됐는데 이번에는 두 군데를 잡아야 되잖아요. 두 군데. 그렇죠. 두 군데를 잡아야 되잖아요. 아까는 여기다가 분류를 클릭하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지불이라는 데를 하나 클릭해야 되고 금액을 클릭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쓰느냐? 는 and라고 쓰고 and가 뭐냐면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라는 뜻이에요. 저걸 먼저 써야 돼. 그리고 그 안에다가 캐시인 거 2천만 원 이상인 걸 찍어야지. 자, 여기다가 는 and라고 쓰고 가로 열고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불에 있는 첫 번째 거 클릭했죠. 그렇죠? 그리고 F4번키 두 번 눌러야 되고 는 캐시라고 써야 되고 컴마 금액란 첫 번째 거 있죠. 금액의 첫 번째 거 얘 클릭하고 F4번키 두 번 눌러주고 그거에 갖다 2000000 2천만 원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예. 그래 놓고 나서 그렇게 해놓고 나서 서식은 여러분 또 꾸미세요. 마음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채우기 색깔은 노란색으로 들어가고 글꼴 색깔은 빨갛게 들어가고 이렇게 막 색깔을 여러 개를 넣어도 되죠. 그렇죠? 노란 바탕에 빨간색이 들어가는 거지. 확인 눌렀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다시피 캐시이면서 2천만 원 넘어가는 게 쭉 색깔이 변했는데 난 얘를 고치고 싶어 색깔을.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 관리에 가서 요 규칙을 편집에 들어가서 서식을 바꿀 거니까 나는 빨간색이 아니라 그냥 검정색 그대로 갈 거야. 이렇게. 그럼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아 근데 난 이제 규칙을 없앨 거야. 그러면 규칙 지우기에 가서 이 동네 영역에 있는 규칙을 지워라. 전체 규칙 지우면 안 되지. 요 영역만 규칙을 지워라. 그러면 규칙이 지워지지. 이렇게 해도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가가지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 관리로 가면 요 규칙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규칙을 삭제해도 돼요. 규칙이 사라야 되지. 편하신 대로 하는 거야. 편하신 대로. 예, 수식을 위한 규칙이 제일 어려워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차트를 해볼 겁니다. 차트. 그리고 이제 계산 작업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 두 번 남았나요? 예.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복습을. 그래야 좀 수월하게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